자, 얘를 만약에 조금 탁한, 자, 포레스트 유리에서, 자, 얘를 약간 탁한 느낌의 유리로 집어넣으면 이런 식의 표현이 또 되죠. 그래서 자, 유리의 느낌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얘가 표현이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일단 솔리드로 그냥 주고, 자, 얘를 조절을 한번 해봅시다. 자, 뚜껑, 몸통 잠깐 숨기고 뚜껑만 보면, 자, 요 재질은, 자, 재질에 가면 요거, 자, 얘를 더블 클릭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요거의 속성을 보면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모양을 좀 바꿀 수 있는 게 유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유형이라는 게 얘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게끔 표현을 할 거냐라는 거, 기본적인 거. 금속이고, 자, 여기 보면 되게 많아요. 금속, 방막, 솔리드 글라스, 유리, 액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재질을 입혀도 되지만 그냥 내가 직접 재질을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지금 얘가 금속인데, 자, 재질을 이렇게 금속이 넣었는데, 여기서 내가 얘를 만약에 플라스틱으로 바꿔버리면 느낌이 달라져요. 자, 플라스틱으로 바꿔버리면, 자, 얘가 플라스틱 같은 느낌으로 바뀌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확산과 반사라는 게 생겨요. 여기에 확산과 반사라는 게 생겨. 거칠기와 굴절기라는 게 생기고. 자, 속성 안에 옵션들이 달라져요. 이게 플라스틱으로 바뀜으로써. 자, 이걸 다시 금속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자, 금속으로 바꾸니까 단지 조절할 수 있는 게 색상하고 거칠기만 조절할 수가 있어요. 디폴트로. 자, 지금 얘는 거칠기가 0이거든요. 거칠기가 0인데, 자, 여기서 수치값이 올라가면, 자, 이 수치값이 올라가면, 자, 이런 느낌이 나요. 마치 여기에 약간 이렇게 그 모래 뿌려놓은 것처럼 약간 표면이 거칠거칠한 느낌의 금속 같은 느낌으로 표면이 바뀌어요. 거칠기를 조절함으로써. 그래서 자, 이걸 갖고 광택값을 좀 더 조절할 수가 있어요. 거칠기를 가지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요 금속에는 텍스처를 보면 텍스처는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단순하게 색상으로만 표현이 돼 있어요. 지금 요 금속은 자, 샘플 값이 더 높아지면 자, 얘는 이 화면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렌더링 걸 때의 차이가 나는 거지. 그래서 자, 이 샘플 값은 지금 당장은 뭐 바꿔봤자 의미가 없어요. 화면상에서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색깔을 내가 조절을 해줄 수가 있고요. 원하는 식으로. 색깔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 거칠기를 주면 이렇게 거칠기가 나오는데
자, 요거를 렌더링을 한번 걸어볼게요. 간단하게 조그맣게 렌더링을 하나 걸어보죠. 얘를 800에 600 정도, 800에 500 얼마, 요 정도 렌더링을 한번 조그맣게 걸게요. 크지 않게. 자, 렌더를 걸면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확대해서 안 보이네, 더 이상. 자, 표면에 약간 이렇게 오돌도돌한 점 같은 게 나오는데, 자, 지금 요거는 그냥 표면상에 보여지기만 할 뿐이고, 실제로 여기에 펄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저기가 이렇게 음각, 양각 같은 느낌으로 표현을 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거칠기가 아니라 범프가 들어가야 돼요. 실제로는. 자, 그럼 여기에 범프를 만약에 표현을 한다라고, 자, 범프를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 개에서 여러 개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범프도. 효과를. 그래서 범프에 범프를 추가하는 방법을 좀 볼게요. 자, 여기 텍스처에 보면 여기 색상, 범프, 불투명도가 있어요. 색상, 범프, 불투명도가 있는데 여기 범프에다가 이제 뭘 표현할 거냐면 여기에 저기 텍스처에 보면 여기 범프 맵에 보면 범프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들이 좀 있어요.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노이즈라는 거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범프 맵에 노이즈. 범프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중에 노이즈라는 게 없나? 자, 이름을 자, 여기 딱히 뭐가 없는데, 자, 그럼 범프맵으로 쓸 수 있는 걸 포토샵에 잠깐 하나만 만들어서 갖고 올게요. 포토샵에서, 자, create new 사이즈를 800에 800 정도, 72 픽셀로 주고, 자, 이거 72 픽셀로 주고, 그냥 일반 크기로. 자, 여기다가 필터에서 노이즈, 이렇게 추가할게요. 점 같은 거를. 뭐, 요 정도 그냥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자, 얘를 save as 저장을 하죠.
노이즈 JPG로 저장을 하나 했어요. 그리고 자 여기서 키샷에서 자 여기다가 이제 노이즈를 불러다가 놓을 건데 자 텍스처 여기다가 내가 만든 거를 쓰기 위해서 자 여기다 폴더 새 폴더 하나 만들어서 자 먼저처럼 자, 내 폴더 이름을 하나 만들게요. 자 마이 그리고 요 안에다가 자 불러올 거예요. 파일을 노이즈 그럼 여기 하나 들어올 거예요. 요 안에 노이즈가 자 얘를 요 범퍼에다 적용시킬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그림은 자 이렇게 엄청나게 들어오죠. 렌더링을 걸면 자 이런 식으로 우둘두둘하게 표면이 생성이 돼요. 범프가 표현이 되니까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하면 범프가 심하게 들어가 있는데 얘는 자, 박스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요거 그냥 평면 형태로 하니까 지금 얘가 여기서 이렇게 밀린 것 같아요. 느낌이 여기서 이렇게 밀린 것 같아요. 자, 이 위쪽에서 표현되도록 한번 조절해 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얘를 텍스처 이동하면 자, 지금 텍스처가 이렇게 옆으로 돼 있어요. 옆으로. 그래서 자, 얘를 요 Z축을 기준으로 90도 돌리고 세워놓고 그다음에 회전이 아니라 이동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절을 할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자, 이렇게 느낌을 주실 수 있고요. 확인 그러면 자, 이런 표현만 되겠죠. 자,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여기만 표현하고 싶은데 얘가 이렇게 밀려서 옆면이 다 표현돼요. 지금 현재로.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자, 라이너에서 요 위에 면 있죠? 자, 위에 면을 띄세요. 이 나반지 몸체하고. 그래갖고 요 면만 따로 재질을 입힐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범프가 같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자, 요거 범프 높이 0.5 좀 줄이면 자, 이렇게 좀 줄어들죠. 여기 옆에 보지 말고 여기만 보세요. 여기만 본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이렇게 적용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에다가 내가 여기에 로고를 하나 더 추가로 범프 효과를 주고 싶다. 범프로 로고 모양을 각인을 시키고 싶다. 라고 할 경우에는 자 이미 여기서 범프를 썼기 때문에 범프를 못 써요 또. 만약에 로고 모양의 범프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기존에 있던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범프 지금 현재로는 범프는 하나밖에 못 쓰는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음각으로 또는 양각으로 로고 모양을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쓸 수가 없으니까 자, 이제 뭐냐면 재질을 편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재질 그래프 자, 이렇게 보고 재질 그래프를 열면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맨 끝에 최종 재질이에요. 이게 최종 재질이 지금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야. 자, 얘는 금속 재질에다가 텍스처를 범프로 넣어서 만들어 가지고 요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 어떻게 하느냐? 재질 그래프 열어서 여기서 자, 여기 보면 노드라는 요 위에 메뉴가 있어요. 풀다운 메뉴가. 노드라는 폴다운 메뉴가 있는데 자, 요 노드라는 폴다운 메뉴를 열면 여기에 재질, 지오메트리, 텍스트, 애니메이션, 유틸리티 그래서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 관련돼서 요 노드라는 것은 자, 요걸 노드라고 그런다고 해서 요거 어떤 효과로 들어가는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노드라고 그런다고 했는데 자, 재질에 관련돼서 그다음에 지오메트리 물체에 관련돼서 자, 텍스처, 이미지에 관련돼서 애니메이션 할 때 쓰는 거. 자, 유틸리티는 그다음에 어떤 효과에 관련돼서. 자, 그래서 우리 맨 밑에 있는 유틸리티에 보면 여기 범프 추가라는 옵션이 있어요. 범프 추가. 그래서 범프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노드가 하나 추가가 돼요. 자,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뭘 할 거냐? 그럼 여기다가 이제 그 로고 모양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 여기 그냥 로고 모양을 또 그리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 쓸게요. 여기에 뭐가 아까 있었는데 라벨 여기 텍스처에 라벨에 보면 자, 이렇게 모양이 있어요. 키샷 모양으로 키샷 로고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자, 요걸 그냥 써볼게요. 요거. 자, 요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와요. 여기다. 그러면 이미지를 불러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요 텍스처, 요 로고 모양을 자, 요 범프 잠깐 뺄게요. 잠깐 빼면 사라지거든요. 범프 추가된 게 사라지니까 여기다가 자, 요거를 범프를 한번 넣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요거 범프를 넣으면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자, 흰색과 검은색으로 표현을 하는데 자, 딱히 위치가 안 나오네요. 자, 위치를 볼까요? 텍스처 이동. 자, 박스 형태가 아니라 평면 형태로. 어디 있니? 자, 여기 클릭. 자, 옆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자, 얘를 자, 여기 위치 이렇게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이동으로 여기에 맞게끔 이렇게 위치를 한번 놔볼게요. 그리고 자, 확인. 왜 모양이 안 보이지? 렌더링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뭐가 이렇게 살짝 나오는데 여기에
위치가 조금 안 맞은 것 같아요. 각도 0도. 다시 텍스처 이동. 박스 형태로 텍스처 이동. 자, 위치에서 모양을 얘인데 왜 안 나올까? UV를 하니까 여기에 모양이 나오는데 위치는 가로 반복, 세로 반복 다 끄고 반복이 없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냥 하나만. 회전 끄고 양면, 노멀맨. 위치가 로고가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 위치가 잘 나와요? 나와 안 나와? 어? 나와? 왜 나만 그러지? 자, 리셋 다시 봅시다. 자, 잠깐 멈추고 재질 그래프에서 자, 다시 보면 범프 추가라는 노드를 추가해서 자, 범프 맵으로 쓸 거 하나, 범프 맵으로 쓸 거 하나.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범프 추가라는 요거를 자, 여기다가 적용시켜서 그 다음에 재질에 입혀 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두 가지 범프를 섞어서 하나로 만드는데 자, 여기서 자, 범프 추가를 하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범프 1과 범프 2가 있는데 자, 범프 1에 그래서 범프 1, 범프 2인데 범프 1에 세기 얼만큼 세게 할 거냐? 범프 2에 세기 얼만큼 세게 할 거냐? 자, 라벨은 저기 로고 모양은 좀 더 세게 그다음에 거칠기는 좀 약하게 얘는 한 0.5 정도만 줄여볼까요? 그리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훨씬 더 줄어들죠. 이렇게 오돌도돌한 건 줄어들고 범프만 요 로고만 좀 더 나오고 자, 요 상태에서 자, 요걸 갖고 조절을 더 할 수가 있어요. 비율이란 게 있어요. 비율이란 게 있어서 자, 보세요. 얘를 자, 지금 0.5로 되어 있는데 자, 얘를 0으로 가깝게 가면 자, 요게 줄어들고요. 오돌도돌한 느낌이 줄어들고 입체가 늘어나고
자, 요거를 0.5 이상으로 보내면 거꾸로 자, 로고가 줄어들고 튀어나온 부분, 저기 거칠기가 더 많아지고. 그래서 자, 그거의 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 거야. 0.5가 1대 1이야. 쉽게. 자, 범프 1과 범프 2를 1대 1로 표현해 준 게 0.5. 요걸 기준으로 추가로 0.5, 0.5 더 줄어들 수도 있죠. 0.5보다 줄어들면 나머지가 늘어나는 거예요. 어찌됐건 합은 1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모양을 조절해 주실 수도 있겠죠. 자, 거기에 이제 숨어 있는 몸통을 꺼내면 저렇게 되는데, 자, 재질에서 이번에는 몸통 유리 재질을 꺼내면 투명도 거리와 굴절률과 거칠기가 있어요. 투명도 거리는 투명한 정도 표현하는 거라고 그랬고, 자, 굴절률이 자, 요 물체의 표현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어요. 지금 1.5가 유리, 일반적인 유리가 굴절률이 1.4에서 1.45에서 1.73? 그 정도 되는데, 자, 보통 평균적으로 우리가 그냥 막 쓰는 유리가 1.5에서 1.6 정도 돼요. 그래서 1.5로 되어 있는데 얘를 굴절률을 낮추면 자, 이렇게 돼요. 굴절이 덜 일어나서 느낌이 좀 줄어들어요. 자, 굴절률을 더 많이 주면 자, 또 안에가 더 많이 둥글둥글한 느낌이 더 추가가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저기에 투명도, 거리값을 줄어들면 투명도 값이 줄어들면 자, 안에가 좀 어둡게 보이고요. 투명 거리 값이 커지면 안에가 더 투명하게 보이고요. 이걸 갖고 자, 밝은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리의 색깔. 색깔도 이렇게 줄 수 있죠. 그리고 거칠기를 주면 자, 이제 탁한 정도. 이렇게 살짝 탁한 정도가 표현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정도로 효과를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만약에 라벨을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또 라벨을 넣을 수 있는데, 자, 우리가 키샷 9부터는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 키샷 옛날 버전들은 이 재질들을 내가 추가하거나 뭔가 하려면 힘들어요. 기존에 있는 재질을 갖다가 쓰고 내가 만들어 써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좀 특이한 기능이 하나 있어요. 키샷 9부터는 여기 클라우드 라이브러리라는 기능이 있어요. 밑에. 이 클라우드 라이브러리라는 걸 눌러주면 자, 인터넷이 접속이 되어 있는 상태, 컴퓨터가 인터넷이 접속이 되어 있으면
자, 이렇게 키샷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런 소스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모델링 소스예요. 샘플로 쓰는 모델링 소스. 키샷에서 제공한 모델링 소스. 그 다음에 요거는 텍스처. 자, 우리가 재질 입힐 때 나름대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텍스처들. 여기에 보면 범프로 쓸만한 것들도 꽤 나름대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얘네가 수시로 업데이트가 돼요. 수시로 업데이트가 되니까 그거 확인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백, 이거는 백플레이트라고 해서 배경. 지금 여기 백플레이트에 몇 개 없거든요, 이미지들이. 자, 여기에 보면 또 꽤 다양한 종류의 이미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다운로드 받아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environment, HDRI라고 보통 얘기한다고 했죠? environment에서 환경 맵들. 자, 다른 사이트에서 받아서 내가 추가를 해도 되지만, 여기서 바로 받아갖고 쓰셔도 돼요. 그리고 자 여기 맨 앞에 보면 이제 머터리얼 재질 여기 재질이 상당히 많은 재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자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아 두셔도 돼요. 자 한번 다운로드 받으면 자기가 쓰고 있는 컴퓨터에 자동 저장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거를 불러다가 재질을 입히실 수도 있어요. 뭐가 있을까? 좀 신기한 재질이 있을까? 그래서 뭐 여기다가 요 키샷 아이콘을 갖다가 라벨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라벨을 자, 라벨에 자, 이거를 여기다가 자, 이렇게 될 거고 사이즈는 줄이면 되고요. 자, 이렇게 위치를 잡아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자, 양면 끄고
한쪽만 나오게끔. 그래서 확인. 이렇게 주시면 이런 모양으로 되겠죠, 이제. 이렇게 주실 수가 있고. 자, 여기다가 내가 모양을 좀 이제 표현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 뒤에 배경을 좀 조절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 그냥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자, 백플레이트에서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자, 여기 제일 낫네. 화이트 톤으로 주는 게 제일 무난한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내가 얘를 카메라를 좀 잡아보겠다라고 한다면, 자, 위치를 잡아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일단, 제일 먼저 할 게 재질 입히고, 색상이나 텍스처나 다 합쳐서 요걸 통틀어서 재질을 입히면 돼요. 색깔로만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지 매핑을 해서 재질을 입힐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어떤 특성을 살려서 재질을 입힐 수도 있고, 어찌됐건 재질을 입히시고, 자, 뭐 여기 라벨이나 이런 것까지 다 하려면 해야 되는 거고, 자, 효과를 다 줬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환경이란 걸 잡아요. 환경이란 걸 이용해서 얘에 대해서 어떤 비색값, 주변 환경에 대한 비색값을 하나 설정을 해줘요. 자, 얘를 뭐 이렇게 느낌이, 자, 그림자가 어떤 거를 넣느냐에 따라서 그림자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자, 이렇게 모양을 하나 내봤어요. 자,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자, 오른쪽에 보면 자, 왼쪽은 말 그대로 뭐냐, 왼쪽에 있는 것들은 재질, 색상, 텍스처, 환경, 백플레이트. 자, 얘네들은 여기다 적용을 시켜줄 때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재질을 적용시키거나 배경을 적용시키거나 아니면 환경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텍스처 이미지를 적용시키거나 어떤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여기다 적용시켜 줄 때 사용하는 그러한 메뉴들이에요. 왼쪽에 있는 건. 그리고 자, 적용시킨 거를 얘를 좀 더 세밀하게 수정을 하겠다 그런 건 오른쪽에서 해요. 수정 부분은. 프로젝트란 부분에서. 자, 맨 처음에 앞에 있는 씬은 자, 이 물체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냐. 라이너에서 아니면 뭐 스케치업에서 3D 맥스에서 자, 다른 3D 프로그램에서 얘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구분을 지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씬은. 그리고 재질. 자, 얘는 여기에 적용시킨 재질을 내가 수정을 하고자 할 때 그때 여기서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 부분 재질에서. 수정할 일 없다. 그러면 여기는 안 봐도 돼요. 그리고 카메라.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를 설정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퍼스펙, 탑, 프런트, 라이트 요 네 개는 기본 세팅이 되어 있어요. 무슨 물체를 불러오든지 간에. 자, 요 네 개는 딱 기본 세팅이 되어 있어요. 항상. 그리고 자, 요 프리 카메라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자, 이 화면을 마우스를 가지고 이리저리 움직일 때 그때 사용되는 게 프리 카메라예요. 그러니까 자유 카메라, 내가 지정한 카메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를
원근감이 지금 50인데 얘를 한 뭐 120 정도 주면 자, 원근감이 100이다. 그러면 자, 많이 틀어져 보이진 않아요. 자, 근데 원근감이 100보다 줄어든다. 60. 그럼 이제 앞으로 볼록해지죠. 30, 40.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걸 갖고선 일단 원근감을 잡아줄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거리. 자, 여기서 지금 거리라는 게 있고 방위각이라는 게 있고 경사가 있고 꼬임이 있어요. 자, 여기 네 가지 옵션을 다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 써야 되는 건 아니야. 잘 보셔야 돼요. 얘를 어떻게 보는지. 자, 이 거리라는 것은 자, 지금 카메라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쳐다봐. 카메라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옆에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눈이 있는 곳이 카메라예요. 지금 여기서 내가 모니터를 보고 있으니까 내 눈이 카메라가 있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거리는 내 눈하고 이 물체하고의 거리 값을 나타내는 거야. 근데 거리가 커지면 제가 더 멀리 가고요. 자, 거리가 작아지면 제가 더 가까이 와요. 그래서 자, 카메라에서 볼 때 쟤를 멀리 볼 거냐, 가까이 볼 거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방위각이라는 게 있어요. 방위각이란 것은 자, 얘를 회전이 되는데 이 물체가 회전되는데 자, 실제로는 물체가 회전되는 게 아니라 자, 물체는 그대로 있고 자, 내가 쳐다보는 카메라가 있으면 이 카메라의 시점이 돌아가는 거예요. 카메라의 시점을 돌려서 어느 방향에서 쳐다보게 할 거냐. 그러니까 마치 이 물체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방위각이란 것은 쳐다보는 방향을 정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경사라는 게 있는데 이 경사는 자, 요거 카메라를 위아래로 움직여서 쳐다보게끔 해주는 거. 이게 경사예요. 그리고 꼬임. 자, 얘는 좌우로. 그래서 자, 얘를 보통 영어에서는 얘를 돌리라고 그러고 자, 경사를 디스토스 자, 로테이트 뭐 그런 걸로 로테이트는 뭐로 봐야 되지? 얘를 영어로 보면 뭐라고 그랬었는데 기억도 안 난다. 자, 어찌됐건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또 바뀌었어 이거. 바뀌었어. 그래서 자,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고 자, 만약에 내가 자, 이렇게 위치를 잡았다. 자, 딱 요 위치다. 예를 들어서 요 위치다. 라고 한다면 요거를 자, 여기다가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자, 얘에다가 적용시키는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합시다. 여기 새 카메라 추가 카메라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이걸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카메라가 저장됐으니까 움직이다가 자, 내가 얘를 누르면 다시 아까 저 설정했던 그 뷰로 딱 돌아가요. 자, 라이트 뷰, 프론트, 탑, 버스펙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자, 프리 카메라 돌리면 되는 거. 자, 그렇게 잡아줄 수 있는 게 이제 카메라예요. 근데 카메라는
자, 카메라 대상 설정이 있고 보행 시선 모드가 있어요. 또, 자, 요거. 자, 카메라 대상 설정. 자, 포인트냐, 모델이냐, 파트냐, 모델이다. 확인. 그러면, 자, 요 물체를 기준으로 카메라가 움직여지는 거. 자, 그라운드 위로 유지해주면, 자, 이렇게 돼요. 자, 지금 요걸 체크해주면, 그라운드 위로 유지라고 체크해주면, 자, 밑에 부분을 못 봐요. 자, 여기가 땅이야. 여기가 딱 땅이에요. 얘 물체가 있는 곳이. 그래서, 자, 밑으로 내려가지 못해. 화면이. 자, 밑에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 자, 이 격자라는 것도 표현을 하면, 자, 화면을 어떻게 분할해서 위치를 잡을 거냐, 2등분이냐, 3등분이냐, 뭐 4등분이냐, 이렇게 놓고, 자, 이제 물체들이 많이 있을 때 위치 배분이나 그런 걸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격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원근감, 직교. 자, 원근감을 선택하면 요 내가 설정하는 원근감에 따라서 계속 표현이 바뀌고 직교는 원근감을 없애는 거예요. 자, 원근감이 없이 보여요. 직교는. 그다음에 원근감 일치는 그때 얘기했듯이 자, 배경하고 맞춰주는 거. 그래서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환경이라는 것은 아까 여기서 사용한 환경에 대해서 조절하는 부분인데 자, 지금 요 환경 맵이 여기에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자, 이렇게 돌려보면 빛 방향. 자, 빛 방향을 다르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이즈를 크게 했다, 작게 했다, 뭐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요 배경을 지금 자, 배경은 지금 고정했어요. 백플레이트 이미지로. 배경을 고정한 상태인데 자, 이걸 색상으로 바꾸면 그냥 색깔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배경 색상을 정할 수도 있어요. 색상으로 해서. 아니면 라이트 환경이라고 선택하면 자, 지금 내가 지정한 여기 환경 맵이 배경으로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라이트. 라이트는 어제도 얘기했듯이 기본, 제품, 인테리어, 뭐 보석류 그런 거에 따라서 요 분위기와 느낌을 좀 다르게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 이거를 그라운드 격자, 심도, 원근감 초점 길이 잡아주시고 하각. 그래서 이렇게 모양 잡아주실 수 있고, 자, 환경에서 자,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요 환경에서 자, 여기 그라운드라는 옵션이 밑에 있는데 여기 땅에 대한 거거든요. 자, 이 바닥 땅에 가상의 땅을 하나 만들어서 표현하는 건데 자, 지금 얘는 자, 가상의 땅이 있으니까 여기 그림자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자, 여기 그라운드 섀도우란 걸 꺼주면 그림자는 없어져요. 바닥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걸 살짝 켜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리플렉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걸 체크해주면 자, 여기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살짝 이렇게 반사가 돼요, 바닥에. 아주 미세하게. 이 그라운드 리플렉션을 주면 여기가 바닥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서 자, 이 바닥에 반사 느낌을 표현해줘요. 그래서 그런 식의 표현을 렌더링을 걸어서 확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설정들을 조절을 해야지만 이제 나중에 렌더링을 걸 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 여기 이제 라이팅을 추가를 할 수도 있는데 추가하는 건 아직 얘기를 안 했으니까 실제 추가하는 방법도 한번 같이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 기본적인 옵션들은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할 건 자, 내가 적용시키는 거는 좌측이다. 그리고 내가 수정하는 거는 우측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세팅을 한번 해서 뭐 간단하게 렌더링을 한번 걸어 보세요.